사실 이거는 돈벌이가 우선이지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피해는 우리 암 많은 분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요양병원에 할 말이 있습니다. 시리즈 두 번째로 암요양병원 중에서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의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암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노인요양병원 하던 병원들도 암요양병원으로 많이 갈아탔고요. 노인 한 분의 입원비보다 암 환자분들의 입원비가 4-5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3년에 KBS 시사기획창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KBS 뉴스에도 대여섯 차례나 기획 보도가 되었었고요.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돈 되는 암 환자 유치의 온갖 탈법,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암 요양병원 실태들을 보면 이런 병원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도됐던 내용 몇 가지만 좀 읽어보면요, 이제 거기 담당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손보험 얼마짜리 들어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게요. 본인이 유방암 이기든 사기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에 따라서 세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녹음이 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또 이런 암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저기 병원은 얼마 준답니다. 여기는 얼마를 주나요? 평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병원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1억짜리를 현금으로 선결제를 하면 1,500만 원어치 비급여 치료 항목을 서비스로 준대요. 이게 이제 선결제를 하고 선결제한 만큼 또 돌려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암요양병원들의 실태였고요. 이게 KBS 식사기획창 취재 후속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암 환자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들을 악용하고 범법자로 내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의 한방병원들이 유행이에요. 굉장히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인테리어만 1년에 7번 바꾼다고 그러대요. 이것이 의료 서비스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환자들 눈을 가리면서 유치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시장을 형성해서 사실 암 환자분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는지를 검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보험사들과 소송은 난무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사실은 피해는 암 환자들이 받게 되는 거죠. 암 환자들은 그런 데가 시설이 좋고 막 알려지면서 소문이 나니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암 많은 분들께서는 사실상 이런 불법적인 병원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보험사는 보험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실태를 보면 우리 암 많은 분들이 이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한다는 게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는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돈벌이가 우선이지 저는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피해는 오히려 우리 암 많은 분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스러운 병원들 6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원하면 돈 돌려드려요. 페이백 병원입니다. 한 달 입원료를 선불로 결제하고 그중에 일부를 환자분에게 되돌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암 환자들을 돈으로 사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사무장들이 환자들을 소개를 받아서 환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환자들을 모집하는 이런 병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결제를 요구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입원 환자분들도 선결제를 해서 돈을 몇백이나 걸어놓고 몇 달치 약값을 미리 선불했기 때문에 그 약을 계속 또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고액 치료를 강요하는 병원입니다. 암 요양병원들이 실비보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한방병원에서 고액의 한방치료비, 한약값을 받는 경우는 사실 그게 얼마나 그런 효과를 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손을 앞세우는 병원입니다. 대부분의 암요양병원들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세팅을 해드리죠. 저희 K미래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묻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대부분 암요양병원들이 그리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나?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입원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당한 선에서 병원에서 맞춰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일방적으로 앞세워서 하는 병원은 저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외출 예방이 자유로운 병원입니다. 이런 병원들도 꽤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병원입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환자분들이십니까? 그 병원의 그 환자 분들이신 거죠. 이것도 나중에 들키면 문제가 되니까 병실에 핸드폰은 놔두고 외출 예방을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면 되는데 우르르 같이 몰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들을 먹고 오신답니다. 그러면 정말 저는 문제가 많은 병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6가지로 구별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와 치료를 우선시하는 병원입니다. 돈벌이가 우선이 아니라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병원인 거죠. 그것은 겪어보면 아십니다.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앞세우고 돈 먼저 이야기하는 병원보다는 우리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당신에게 도움되는 치료가 어떤 치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앞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외출 예방이 자유롭지 않은 규율이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3번 외출 외박에서 들키면 삼진아웃죄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항암하고 수술하고 들어오신 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해야 되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조금 살만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집에 가겠다고 하고 몰래 나갔다 오고 이러면 치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병원에서도 규율을 세워야 되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따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 사례나 데이터가 있고 치료 효과에 진심인 병원입니다. 암요양병원들이 제가 앞에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실비 적용이 되는 치료법들, 주사제들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치료법들이죠. 근데 이게 치료 사례나 데이터나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원장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이 좋은 병원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돈 안 되는 기본 프로그램이 강한 병원입니다. 돈 안 되는 치료법들은 사실 요양병원들에서 별로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식이, 운동, 명상,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다들 도심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죠. 빅5 병원 옆에. 그래야 환자들이 오기 편리성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도심에서 나쁜 공기 마시고 그리고 먹거리 보면 이것도 한심한 수준입니다. 환자들 먹는 식단이 대부분 중국산 식재료를 쓰게 됩니다. 제가 자연의원 할 때 수백 명의 원장님께서 저희 병원을 다녀가셨거든요. 식단 다 보여드리고 먹어보고 그리고 1년 식단 그 메뉴까지 다 제공을 하지만 이걸 따라 못하세요. 돈이 드니까. 친환경 이거는 꿈도 못 꾸고요. 국산만 해도 비싸요. 국산 재료만 쓰더라도 좋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식단이 제대로 되어야겠죠. 그리고 암하는 분들이 대부분 병상에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맛있는 거 생각이 나서 무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 치료를 높일 수 있는 수술이나 항암으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먼저 앞세우는 병원들이 저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멘탈 케어 전인 치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그냥 병상에 눕혀놓고 링거나 주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주사도 주고 과합선수 치료나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멘탈 케어는 없어요. 암 환자분들이 계속 불안감에 두려움에 그리고 스트레스에 노출이
수술이 되고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환자분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런 상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있는 병원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병원이에요. 그리고 6번째, 직원들과 한우들이 밝은 병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원장부터 직원, 한우분들이 비슷한 분위기로 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원장도 진심이고 또 희망을 주고 직원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한우분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병원이 저는 좋은 병원이다.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도된 보도자료에서 제가 찾은 건데요. 미국인들이 선택한 미래의 좋은 병원입니다. 첫 번째, 나의 질병을 이해하고 소통해주는 병원. 두 번째, 따뜻한 인간미로 소통하는 의료진. 세 번째, 자연스러운 공감미.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현명한 한우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요양병원에 할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로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 말씀을 드렸습니다.